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6월 12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28.27포인트 0.84%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FMC 정례회의와 올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327억 순매수, 기관은 99억 순매수인데 실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에 의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810.67포인트 0.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316억 순매수, 기관은 2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주 순매수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미 연준의 패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정례 회의, 그다음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애플의 AI 기술이 호재로 해석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상승과 또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모두 순매수하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HBM 고대역포 메모리 수혜주로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가 나란히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이었고,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13일 새벽 FMC 결과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발표되는데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제 점도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FMC 이원들의 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점도표에 올해 인하 횟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1376.20 0.16%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오늘 밤 이제 9시 반에 발표가 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다음에 6월 FMC는 내일 새벽 3시 정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금리 발표 앞두고 관망세 유지를 보이면서 원 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후에 강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K뷰티 브랜드 유치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삐아 상한가, 펌텍코리아, 클래시스, 본느, 뷰티스킨, 한국 화장품 제조, 클리어,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좋았습니다. 글로벌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이 이제 K뷰티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27일 날 6월 2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털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고, 아마존의 국내 뷰티 기업 대상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 기업인 한국콜마와 함께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 국내 뷰티 브랜드와 유통업계 관계자 등 한 1,50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마존은 이 설명회에 앞서서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설명회에서 이제 아마존 관계자들이 입점 절차, 관련 규제 준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아마존이 처음으로 뷰티 카테고리에 이 초점을 둔 대규모 설명회 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뷰티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K뷰티의 성장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대대적으로 관련 사업을 키우는 것으로 같다는 거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국내 완성차 원가 경쟁력 확보 분석과 미국과 유럽의 중국 전기차 견제에 따른 국내 업체 반사 이익 기대감에 SL, 화신, 일지테크, 성우하이텍, HL만도 등 일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좋았습니다. 작년 기아와 BYD의 판매 대수가 중국의 비아디의 판매 대수가 모두 300만 대를 기록했고 매출 원가도 73%로 비슷했습니다. 기아는 비아디에 대비해서 ASP가 3% 높았고 유무형 삼각비 등 간접비 비중이 6% 낮았으며, 이는 모듈화 아웃소싱으로 조립 라인의 인력을 최소함에 따라 공정 캐파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유럽과 미국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 가격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부품 채용과 시스템, 모듈 단위의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2022년 이후 현대모비스, HL만도, SL 등 K 부품사의 수주 금액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 3년 뒤에 매출로 연결됨에 따라서 부품사 해외 매출이 내년부터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1년간 지난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의 높은 수익성으로 우호적인 단가 책정 환경이 조성됐고 내년에 해외 완성차 업체 수주 제품 매출 시작과 올해 10월 이후 현대차, 기아의 4개 신규 공장 가동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국내 부품사에도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미용기기,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의 오늘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 공개 매수로 인한 피어 업체의 M&A 인수합병 기대감과 수급 수혜 분석 등의 하이로닉, 클래시스, 마마리서치, 원텍, 이루다, 비올 등 미용기기, 의료 관련 종목들이 괜찮았습니다. 인수합병, M&A 시장에서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주목받고 있는데 2022년부터 클래시스 루트리논기에 이어서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업계 3사로 통하는 회사 모두 PF 운용사가 최대 주주로 등극해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 화장품이 시작된 K뷰티 열풍이 이제 미용기기 업체까지 M&A까지 이어지는 모습인데 최근 2년간 M&A 시장에서 이 불황 속에서도 미용 의료기기가 꾸준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제 성장 산업이라는 점과 국내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덕분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았는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익률이 높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고 또 수출 성과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PEF 운용사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 자문 파트너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 활동을 했던 과거와는 달리 노화 방지와 미용에 관심이 많은 돈 있는 여성이 나타나면서 수요층도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10일 날 제이시스 메디칼 공개 매수 공시가 나오고 피부 미용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시장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업체들의 주가 수익률이 견고히 우상향할 수 있던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상장 폐지 기대감, 액티브 ETF, 펀더멘털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증권 보고서는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오후에도 오후장에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서울 상암동에서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 소식이 나오면서 라이콤 상하가, 모바일 어플란스, 라니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인포뱅크 등 일부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으나 차익실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네.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했는데 이 자율주행차의 시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는 임시 운행을 허가를 국토부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제네시스 GV80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라이더 등을 부착시켜서 운전자 없이 한 50km 정도로 달릴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스타트업이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중 3.2km 구간에서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테슬라가 중국 포털 업체 바이두로부터 이 업그레이드된 지도 소프트웨어를 받기로 해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FSD 서비스 수주에 또 테슬라도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격 진료 비대면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또 오후에 반등이 있었는데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세브란스 병원도 무기한 휴진 예고 소식에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케어랩스, 유비케어, 소프트센 등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과 강남 세브란스병원, 용인 세브란스병원 이 세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정부에 반발을 해서 이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735명의 교수가 응답했고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응답이 531명으로 72.2%에 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응답에 204명에 227.8%에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최근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대 병원 교수에서 다음 주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모든 진료과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애플이 자체 AI 기능, 인공지능 개발 애플 인텔리전스 재평가에 따른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ITM 반도체, 이제 LG 이노텍, BH, 덕산 네오록스, 하이비전 시스템, EM텍 등 아이폰, 휴대폰, 부품, 스마트폰 테마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또한 폴리리스 AI, 태성, 심텍, 한글과 컴퓨터,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등 AI 챗봇, 챗GPT, 또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일부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자체 AI 기능인 앰플 인텔리전스 실망감 속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애플이. 근데 오늘 아침에 마감한 뉴욕장엔 7.16%로 급등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애플이 경신을 했습니다. 애플이 세계 개발자의 2024 WWDC 2024에서 이 앰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는데, 애플이 발표 직후에는 특별한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현지 시간으로도 10일 애플의 주가 하락세를 보였었으며, 다만 이러한 발표 이후 증권가에서 애플의 AI 기능 탑재가 아이폰 등 이 기기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에서는 이제 애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이제 AI를 이용할 수 있는 인텔리폰, 인텔리전스와 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주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애플을 강력하게 자리매김하게 한다면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새로 구매하게 만들어서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NH투자증권 보고서는 최근 시장 우려와는 달리 당사는 이 애플의 인텔리전스 탑재 영향으로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량이 전작 대비 약 20.7% 증가를 했고, 예상된다면 또 관련 업체인 또 LG노텍, BH, 자화전자, 더구전자 등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가 기대된다고 한 증권사는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토증권사도 생산형 AI 서비스 제공으로 오늘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 판매가 증가할 전망이고, LG노텍, BH, 자화전자는 이제 실적이 더 상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또 SK증권도 AI 마케팅 실패로 전날 애플 밸류체인 주가가 하락했다며, 그럼에도 디바이스 AI에서의 애플의 경쟁력은 여전히 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인공위성 기업 간담회 개최 소식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하나시스템, 제노코, 세트레가이드, 우주상공 산업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우주항공청에서 인공위성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위성산업 관련 정책을 논의를 했는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 기업은 기업 참가한 기업들이 이제 나라스페이스, 세트레가이, 솔탑, AP위성, 에라지 넥스원, 제너코, 저스텍, KT, SAT,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컴위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등 10여 개 이상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업 간담회에서는 이제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성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의 마중물 역할 및 규제 개선을 강조를 했고,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및 기업 주도의 프로젝트 확대 등을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니카 FNG가 삼계탕 유럽 수출 성공 소식과 작년에 삼계탕 수출액이 2,300억에 육박하면서 6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마니카 FNG, 마니커, 하림, 교촌 MBN 등 6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마니카 FNG가 지난달 부산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유럽 수출용 삼계탕 첫 수출 기념행사를 진행했는데, 처음 추구한 물량은 독일 최대 한국 식품 유통업체 협력업체를 통해서 현지 도소매 유통 채널과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이런 영업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마니카 FNG는 2014년 한국 최초로 미국의 삼계탕 수출을 성공한 데 이어서 10년 만에 유럽 연합 차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작년 삼계탕의 수출액이 2,3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울러 농수산물 식품 산업을 글로벌 상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2027년까지 1,100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